네, 안녕하십니까. 소방 단기에서 소방 학개론, 소방 관계법규를 강의하게 된 백소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은 저를 모르는 수험생 여러분들께 제 소개를 간단히 진행하고 소방학 합격 커리큘럼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소개를 간단히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방공학을 전공하고 각종 소방 관련 자격을 취득하여 소방 설계, 점검, 유지보수 등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소방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소방 전문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색하게만 느끼실 그리고 어렵게만 느끼실 소방학에 대해서 제가 직접 공부하고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배운 내용들을 쉽고 생동감 있게 전달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소방공무원 시험의 소방학에 대해서 시험을 분석해 본 결과 앞으로 소방공무원 시험의 합격 핵심 포인트는 소방학이 되어질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제 우리 2022년도 시험 개편으로 인해서 소방학개론과 소방관계법규가 선택 과목에서 필수 과목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소방학의 중요도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 2020년도 시험이랑 2021년도 시험을 비교해 보면 난이도가 문제가 좀 까다로워지고 실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풀지 못하는 기억, 니은, 디귿, 보기형 문제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입법 예고가 뜬 사항이죠. 입법 예고가 떴다고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바뀌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방향성을 좀 인지할 수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2023년도 시험부터는 영어와 한국사가 대체 시험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응시하여야 할 과목은 3과목으로 축소되게 되었습니다. 그 3과목 중에서도 소방과 관련된 과목이 2과목을 차지함에 따라서 소방학이 중요도가 그리고 난이도가 상승할 것은 100% 아니 200%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러한 실험 변화의 흐름에 맞춰간다면 우리가 앞으로 소방학에 대해서 공부할 때 기존에 해오던 방식 단순 기출 암기 혹은 기출문제의 반복풀이 이런 것만으로는 절대 쉽게 고득점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는 소방학을 이해와 흐름 그리고 특징을 정확하게 잡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문제의 보기를 읽고 그 문제의 보기에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소방학을 공부할 때 어떠한 고민점들이 나타날까요? 어떻게 공부해야 효율적일까요? 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공부하면서 어떤 고민사항들이 발생할까요? 실제 여기저기서 좀 수험생분들의 얘기를 들어본 결과 수험생분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고민하는 사항들이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예요. 수업을 들으면 그래? 이해돼요. 그런데 막상 혼자 책상에 앉아서 정리하려고 보니 분명 이해가 됐었는데 내가 정리하려고 했는데 정리가 안 돼요. 라고 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을 하시나요? 이런 고민을 하신다면 우리가 조금 인지해야 되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실제 소방학의 이해는 기본이자 필수인 것은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해를 바탕으로 반드시 여러분들이 거쳐나가야 할 과정은 자기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기화라고 하는 게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 있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이해한 대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강의를 무한 반복해서 듣고요. 기출문제를 무한적으로 풀어보고요. 혹은 기본서를 계속 정독합니다. 이러한 공부 방법만으로는 절대 공부의 방향성을 잡을 수 없어요. 그냥 이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한 대로 표현하고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이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 쉽게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단어들 너무 어렵습니다. 교수님 선생님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 수업 시간에 들어오시면 교재에 이런
자기화할 수 있는 과정들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면 수업을 들어오셔서 요런 거 요렇게 정리 너희들 머릿속엔 요게 담겨 있어야 돼 라는 것들을 정리해 드릴 거니까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소방학의 공부 방법을 어떤 커리큘럼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 PPT는 우리 이제 앞으로 함께 해 나갈 연간 커리큘럼입니다. 우리 지금 공무원 시험 공고가 떴죠. 우리 소방공무원 2022년도 시험 날짜가 떴습니다. 2022년 4월 9일 우리 소방공무원 시험 날짜가 정해졌어요. 이 날짜 우리 22년도 시험 전까지는 22년도 대비 단기를 위한 합격 커리큘럼을 진행할 겁니다. 이 커리큘럼 안에서는 제가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2022년도 시험을 위해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럼 묻죠. 선생님 저는 내년에 시험 2022년도에 시험 응시 안 할 거고 23년도에 응시할 거예요. 2023년도에 응시할 거면 이 커리 들으면 안 돼요? 라고 묻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2023년도 발빠른 수험생 여러분들은 예열 커리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강좌들을 골라 강좌를 수강하시면서 본격 커리를 들어가기 전에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준비한 후에 본격 커리를 들어가시면 더욱더 빠르게 합격권에 진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 커리 언제 시작됩니까? 라고 물으시면요. 우리 2022년도 시험 직후인 5월 달부터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이 2022년도 시험이 끝나고 나면 23년도 대비 과정에서는 22년도 시험 문제까지 따끈따끈한 문제까지 반영을 해서 여러분들을 합격의 길로 리드하는 커리큘럼을 짜 놓았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에게 지금 당장 닥친 2022년도 시험일 겁니다. 2022년도 시험, 우리 합격 커리큘럼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단기간에 합격권에 빠르게 진입하게 만들 수 있을까, 도와드릴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많이 고민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 또한 인지하고 있는 사실은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이라는 시간은 충분하지 않은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어떻게 3개월 안에 모든 걸 다 해결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절대 결코 네버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을 충분히 100% 효율적으로 활용하시고 단기간에 임팩트 있는 수업으로 깔끔하게 정리한다면 충분히 합격권에 진입하실 수 있습니다. 짧지 않아요.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각각의 커리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보시면 제가 이 강좌를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요. 여기 강좌에서는 크게 우리 정규 강좌를 통해서 1월부터 2월까지 한 강좌, 그리고 시험치기 한 달 전 특강으로 한 달 전 강좌로 3월 달에 한 강좌 정규 강좌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틈틈이 필요한 강좌로 구성될 수 있는 우리 특강을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앞에서 우리 2023년도 발빠른 수험생들도 준비하셔도 된다라고 했죠. 그런 수험생 분들을 위해서 우리 입문이론, 본격 강좌가 들어가기 전에 중요 이론을 먼저 한번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기초 강좌를, 입문 강좌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구성해 놓았으니 요러한 커리큘럼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우리 하나씩 강좌의 목표와 특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시면 1월부터 2월까지 강좌가 우리 기본 이론 정리와 함께 기출문제를 정리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기본서를 아직 1회독밖에 하지 못했어요. 혹은 선생님 저 기출문제 엄청 많이 풀어봤는데 아직도 어디서 어떻게 중요한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강좌를 수강하셔야 됩니다. 이 강좌에서 좀 느껴지시는 특징이 뭐냐면 우리 일반적인 커리큘럼에서는 기본이론 강좌랑 기출이론 강좌랑 따로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단기 합격 커리큘럼에서는 기본이론 이해와 동시에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출문제를 동시에 확인하는 강좌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서 빠르게 정리하고 확인, 모르는 거 바로바로 정리, 요러한 강좌로 구성해 놓은 강좌 중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요러한 기본이론 강좌를 준비했다면 우리 두 번째 킬링 콘텐츠입니다. 정말 중요한 콘텐츠예요. 우리 언제 진행이 되는지 느껴지시나요? 3월 달에 진행이 됩니다. 우리 시험치기 한 달 전, 시험치기 일주일 전, 정말 중요한 시기이자 여러분들이 실제 초능력을 발휘하는 시기 중 한 가지입니다.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제가 왜 초능력이라고 표현하냐면 이 시기쯤 되면 내가 암기하지 못했던 부분들 혹은 내가 저거는 내가 못 챙겨갈 것 같아 라고 해서 옆에다가 따로 정리해 놓았던 부분들이 갑자기 암기가 다 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정리되고 갑자기 모든 것들이 빠르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만큼 이제 그 시기쯤 되면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쯤 되면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선생님, 제가 딱 한 달만 더 있었으면, 진짜 딱 일주일만 더 있었으면 모든 걸 깔끔하게 정리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만큼 많은 것들을 포함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좌에서는 우리 시험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이고 또 줄여서 꼭 시험장에 들고 가야 되는 부분들 100% 정리하고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 100%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암기할 수 있는 두뇌를 만들어 드리도록 이 강좌를 구성해 놓았어요. 정리하고 나서 그리고 모르는 부분들 밑줄 체크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부분까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강좌로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강좌에서 조금 특징적으로 좀 느끼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 앞에 있던 강좌에서는 기출문제를 공부를 했었죠. 우리 앞에서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공부하다 보니 여러분들의 시야가 기출문제에 갇혀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갇혀있는 시야를 갖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내가 못 보던 글인데? 내가 못 보던 문장인데? 라는 당혹감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당혹감을 최대한 줄이고자 우리 이 킬링 콘텐츠에서는 우리 기출문제 플러스 알파로 추가 예상 문제를 보도록 할 겁니다. 추가 예상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느끼실 당혹감을 미리 느껴볼 거예요. 미리 느끼고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여기서 확인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시험치기 한 달 전에 이 강좌를 반드시 수강하셔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정규 강좌를 구성해 놓았고요. 여러분들의 우리 합격을 위해서 중요한 강좌들, 필요한 강좌들을 틈틈이 특강으로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특강입니다. 우리 막판 계산 문제 특강인데요. 우리 여러분들의 계산 문제 50초 컷을 목표로 하는 특강입니다. 이 강좌에서는 우리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단위 혹은 아직까지 정리되지 못한 소방의 단위들을 여기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겁니다. 이쯤 되면 물어보시죠. 저는 수포자라서, 저는 수할못이라서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요 강좌에서 아주 센 기초 단위부터 시작을 해서 요 기초 단위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이 단위들을 통해서 공식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현상들을 여기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강좌를 수강하시면 그러한 마법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계산 문제 강좌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내용들도 다룰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 강조드렸다시피 요새 소방학의 난이도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높아지고 있다고요.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에 맞춰서 난이도 상 버전까지도 함께 준비해 놓았으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시험이 굉장히 많이 우리 시험 치기 전에 많이 준비해야 될 거예요. 시험 치기 한 달 전에 우리 소방법에 관련된 개정된 내용까지 정리해 볼 거예요. 실제 우리 2021년도 한 해는 굉장히 소방법이 많이 바뀌는 시기 중 한 가지였어요. 그래서 한 해 동안 바뀌었던 소방법에 대해서 총정리하는 개정된 법령을 안내해 드릴 수 있는 개정 법령 특강을 준비했고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내용이 개정되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더욱더 강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특강이 구성되어 있고요. 이 특강 외에도 여러분들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강좌는 추가적으로 틈틈이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렇게까지가 우리 2022년도 단기 합격 커리라고 하게 되면 우리 2023년도 발빠른 수험생 여러분들 우리 인문 이론도 준비하셔야죠. 빠르게 접근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인문 이론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 인문 이론 강좌에서는요. 소방학에 관련된 용어 정리라든지 그리고 우리 소방법 엄청 많죠. 프린트에서 보면 두께가 이만합니다. 엄청 두꺼워요. 이러한 내용들을 특징 잡기 혹은 흐름을 이해하기 이런 것들을 우리 인문이론에서 잡아보고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이 인문이론 강좌에서 한번 훑어보고 중요 개념을 먼저 캐치하고 나서 본 강좌에 들어가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제가 조금 하나 더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소방관계법규에서는 소방관계법규 인문이론 강좌에서는 조금 특징적인 내용들이 남겨져 있을 거예요. 어떤 특징 내용이냐? 실제 소방법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정말 많은 내용들을 암기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권한자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실시 횟수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권한자 조금, 기간 조금,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런 것들을 다 뜯어서 암기하시면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특징을 먼저 한번 잡고 그 다음에 본론에 들어가시면 아 이런 게 특징에서 잡혔었지 라고 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이 조금 두리뭉실하게 들릴까 봐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시 횟수라고 하는 것들이 시험 문제에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 실제 보시면 우리 소방법에서는 암기해야 될 내용들 중 한 가지인데요. 실시 횟수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얼마마다 한 번씩 반복해서 할 거야. 얼마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할 거야 라는 것들을 실시 횟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시 횟수 중에서도 여러 가지 토픽들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간단히 한번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교육과 관련된 실시 횟수입니다. 우리 교육과 관련된 실시 횟수는 소방법에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우리 2년마다 받아야 되는 교육이 있고요. 1년마다 받아야 되는 교육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리되어 있는 이 교육에 대해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암기하면 나중에 헷갈리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여기서 특징을 잡으시면 됩니다. 2년마다 한 번씩 받아야 되는 교육은요. 우리 개인에 대한 교육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에 대한 교육이라고 말하는 건 개인, 우리 소방법을 읽다 보시면 저처럼 소방기술자나 혹은 소방안전관리자와 관련된 개개인에 대한 교육은 2년마다 한 번씩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 눈치껏 조금 느끼실 수 있겠죠? 2년마다 받는 게 개인에 대한 교육이라면 우리 1년마다 받아야 되는 교육은 개인의 반대인 다수에 대한 교육이 되어질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다수라고 말하는 것들은요. 우리 개개인한테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사람을 모아놓고 한 번에 교육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 소방법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불이 나면 피해가 너무 클 것 같은 지역을 화재를 미리 경계하자라고 해서 화재 경계 지구라고 칭합니다. 지역이에요. 지역.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수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다 같이 모아놓고 하는 교육은 1년마다 한 번씩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특징이에요. 선생님 수업 시간도 아닌데 커리 가이드에서 왜 이런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1분도 안 되는 요 시간 안에 요 특징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답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공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방공무원이 되고 나면 각각의 개별 업무에 따라서 소방대원들은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화재 진압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진압 교육을, 혹은 구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구조 교육을, 혹은 구급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구급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개개인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특징을 기억하셨다면 소방대원은 몇 년마다 교육을 받으실 것 같나요? 공부하지 않아도 이 특징만 받고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대원이기 때문에 개개인이므로 2년마다 한 번씩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징을 잡지 않고 법에서 개별적으로 기억한다면 소방대원에 대한 교육 어디부터 있었더라? 어느 법이었지? 찾아가게 될 거예요. 법을 구분하는 것보다 여기서 특징적으로 몇 년마다 요 숫자들이 바뀌는 것들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잡기를 우리 인문이론 강좌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인문이론 강좌에서 특징 잡기를 진행을 하고 요런 것들을 제가 아직 처음 들어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소방법에 대해서 공부는 했지만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인문이론이지만 수강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지식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 이 인문이론 강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커리큘럼을 구성해 놓았고요. 이 커리큘럼과 함께 우리 이론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 화면은 우리가 앞으로 함께 할 소방학의 이론서입니다. 이론서를 제가 만들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로 중요도를 구분해서 수험생 여러분들의 부담감을 확 줄이도록 노력해 놓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 가지 특징들로 반영해 넣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특징입니다. 나만의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었어요. 이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건 각 챕터별로 목차인 듯 목차 아닌 내용들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목차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마인드맵에다가 약간의 여백 부분이 남겨져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라고 묻게 되면요. 요 마인드맵은 우리 처음에 공부할 때 공부할 내용을 한번 확인하고요. 이런 걸 공부하는구나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공부가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이 페이지로 돌아와서 내가 공부한 내용들을 여백에다가 살짝 적어보면서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즉 앞에서 제가 강조드렸던 내가 이해한 과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여기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페이지를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맵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페이지 중 한 가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입니다. 불 모양의 중요도를 나타내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소방학 옆에 불 모양 아이콘 보이시죠? 이 아이콘을 가지고 시험에 자주 출제되었던 부분, 그리고 시험에 앞으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들을 불 모양의 아이콘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지금 왼쪽 샘플 페이지에서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 불 모양의 아이콘을 표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소방시설 종류 중에서 스프링클러 설비의 방식 중 나타낸 표예요. 방식을 나타낸 표인데 이 표는 진짜 시험에서 한 10번 치면 9번이 나오는 시험일 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내용을 기출문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바로 단숨에 이게 중요한 내용이구나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중요도를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불 모양 아이콘을 적절히 활용하시면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불 모양 아이콘 밑으로 보시면 주위의 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구성도를 보시면 글보다는 표와 그림이 많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효율적인 암기를 돕기 위해서 글보다는 표와 그림을 100% 활용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봐야 돼,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암기해야 돼 라고 하는 부분들을 수록해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는 암기만 도와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암기한 내용이 제대로 암기되었는지 혹은 내가 잘못 이해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코멘트 부분을 활용해서 넣어두었습니다. 이 코멘트 부분에 시험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와 함께 실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예상 문제까지 수록해 놓았어요. 아직까지 출제되지 않은 범위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도 이런 부분은 이렇게 출제될 수 있어, 이런 부분은 이렇게 바뀔 수 있어 라는 것들을 수록해 놓았으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적절히 본인의 공부 방향성을 잘 찾아가시고 나면 그러면 이 과정에서 제가 이 교재를 만들면서 정말 중요하게 본 부분이에요. 공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 과정까지 여러분들의 공부를 이끌어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것들을 수록해 놓았어요. 여러분들이 실제 우리 1년에 단 한 번뿐인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마음도 그리고 몸도 힘드실 거예요. 저도 수험 생활을 겪어왔기에 1년에 단 한 번뿐인 시험이 얼마나 힘들고
과정을 밟아와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란 걸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과정 속에서 밟아가야 되는 과정 속에서 힘드시겠지만 요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때론 따뜻하고 때론 강하게 왜 공부 안 해? 라고 하고 채찍질 해줄 수 있는 마인드 컨트롤을 수록해 놓았으니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요 마인드 컨트롤을 읽으시면서 마음을 조금 더 굳건히 다져야겠다. 그래 내가 진짜 꼭 공무원이 되고 싶어. 소방공무원이 되고 싶어. 라는 마음들을 단단하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론서 교재까지 수록해 놓았고요.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커리큘럼 가이드 강좌를 여기까지 만들고요. 우리 마무리하기 전에 이 커리 가이드를 마무리하기 전에 교재의 첫 번째 마인드 컨트롤을 이야기하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페이지에 적힌 이 말 실제 우리 명언집이나 혹은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가장 많이 뜨는 내용들 중 한 가지입니다. 간절하면 이루어진대요. 정말 쉽게 얘기들 하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적혀 있지 않고 있어요. 괄호 안에 숨어 있습니다. 단서 조항으로 숨어 있어요. 어떤 게 숨어 있냐면 단순히 간절히 원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려고 하게 되면 원하는 만큼의 노력과 원하는 만큼의 열정이 함께 할 수 있어야만 우리 간절한 것을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책상 앞에 앉아있기 힘든 거 참고요. 여러분들이 밖에서 놀고 싶은 거 참고 이러한 노력과 열정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의 소방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방공무원이 되고 싶은 이러한 마음들을 꾹꾹 눌러 담아서 쌓고 쌓아서 하루하루를 만들어 간다면 여러분들은 곧 대한민국의 멋진 소방공무원이 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루하루를 저와 함께 쌓아간다면 단기간에 합격권에 진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2022년도 소방 공무원 시험의 합격을 응원하면서 오늘 강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본격 강좌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